안녕하세요. 건강지킴이 닥터 MBC 정다은입니다. 질환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 여러분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지 않을 경우 세포가 정상적으로 활동하지 못하면서 면역력이 약해지고 노폐물은 축적되면서 몸에 이상 질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더구나 스트레스 호르몬이 쌓이면서 만성 피로를 비롯해 우울증, 비만 등 다양한 질환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 우리 몸의 원활한 산소 공급으로 다양한 질환 치료는 물론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고압 산소 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주 메디오2 한방병원 김미진 원장과 함께 고압 산소 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압 산소 치료는 고농도 산소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면서 상처 치료는 물론 회복 속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는데요. 그래서 일산화탄소 중독, 감압병, 화상, 방사선 치료 후 발생하는 조직 손상 등 다양한 질환을 치료하는 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혈관외과 전문의 김미진 원장과 함께 고압 산소 치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고압 산소 치료는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고압 산소 치료라는 말 자체에서 모든 것이 나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말 그대로 고압, 높은 압력으로 산소를 주는 치료를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서 생활하는 이 일상생활의 대기압을 보통 1기압이라고 정의를 하는데요. 네. 그것보다 훨씬 높은 기압, 보통 치료를 할 수 있는 기압은 그 2배 이상 되는 2기압 이상의 압력을 말을 합니다. 네. 훨씬 높은 압력을 말하죠. 그러네요. 그리고 우리가 평상시에 숨을 쉬는 이 공기에 산소가 얼마나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우리가 지구과학 시간에 배웠어요. 네. 산소가 배웠군요. 21%가 있습니다. 21%. 대부분은 질소로 이제 채워져 있거든요. 네. 우리가 멀쩡한 사람들은 21%로 충분히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고압 산소 치료는 100% 산소를 공급을 하게 됩니다. 100%로요? 그렇죠. 그러니까 높은 압력으로 2배 이상 되는 높은 압력으로 100% 산소를 환자에게 공급을 하는 그런 치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훨씬 쉬울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이해가 딱 오는데 네. 이 고압 산소 치료는 국내에 그럼 언제 도입이 된 건가요? 고압 산소 치료는 사실 역사가 생각보다 길어요. 요즘 많이 핫해져서 사람들에게 인식이 다가오긴 시작은 했지만 네. 요즘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 많이 맞아요. 유행해서 많이 알고 계시죠? 네. 근데 그 드라마 보시면 그 드라마에 많이 그 이야기가 있는데 그 금명이가 네. 그 탄가스 마셨어요 하는 장면 있는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네네. 연탄가스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60년대, 70년대예요. 연탄가스 마시면서 그 치료를 시작했던 게 고압산소 치료예요. 그래서 그렇죠. 연탄가스가 우리나라에 연탄을 사용하면서 그 시기에 고압산소 치료기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70년대 이 당시에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한두 대씩 고압산소 치료기가 우리나라에 도입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그 고압산소 치료기로 치료할 수 있는 질환들이 많이 늘었다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요즘에 다시 이제 핫해지기 시작한 치료가 사실은 고압산소 치료가 되었고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여러 종합병원과 그리고 특별 그런 병원들에서 많이 고압산소 치료기가 보급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생각보다는 이른 시기에 도입이 되긴 했었네요. 네. 좀 상용화,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게 요즘인 거고. 그렇죠. 최근 이제 국내에서도 좀 진료 분야가 늘어나면서 이 고압 산소 치료 환자들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이전에는 이런 급성기 질환, 정말 먹고 살기 힘든 상황에서 급성기 질환에 많이 사용을 했다라고 하면 요즘은 그 외에 많은 다양한 질환에서 고압산소 치료를 사용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네. 그리고 요즘은 그런 급성기 질환 외에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다양한 질환들, 예를 들면 암이라거나 혹은 당뇨나 혈압이 생기면서 생겨날 수 있는 다양한 질환들은 어쩔 수 없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 질환들이 늘어남과 동시에 같이 발생하는 질환들을 치료하는데 고압산소 치료가 도움이 되면서 같이 고압산소 치료의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네. 고압 산소 치료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듣고 있는데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치료인 건가요?
사실 그렇습니다. 고압산소 치료를 못 받는다라고 하는 경우가 네. 사실 매우 적어요. 임산부 같은 경우는 받는 게 제한돼 있는 게 사실이고요. 예, 예. 그 외에 정말 너무 어려서 이 환자가 받기가 정말 어렵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받을 수 있고요. 그 외에 정말 받기 어려운 경우는 이 환자가 폐질환이 있어서 정말 문제가 있는 경우는 네. 받기 어렵고, 또 하나는 네. 이 환자가 요즘은 심장 문제로 심장 박동기를 달고 있는 환자가 있어요. 예. 그럼 심장 박동기를 달고 있는 경우에 최근에 단 경우는 압력에 이길 수 있는 심장 박동기를 달고 있어서 문제가 없지만 네. 이전에 달고 있는 심장 박동기의 경우는 압력을 못 이기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는 상담이 필요하고요. 그 외의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 고압산소 치료를 받는 데는 대부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드시고 있는 약이나 네. 과거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전문가와 상의를 하고 치료를 시행하는 게 아무래도 환자에게 안전하겠죠. 네, 말씀해주신 경우는 좀 선택하기 전에 고려를 해봐야 되겠네요. 그쵸. 본격적으로 이제 고압 산소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는데 치료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치료 과정은 사실 상당히 간단합니다. 치료 과정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먼저 환자의 병력을 전문가와 상담을 하고요. 네. 이 환자분이 치료를 받는데 정말 문제가 있겠다 없겠다라는 부분은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하고 네. 그 부분이 판단이 끝난 이후에 고압산소 치료를 받는데 지장이 없겠다라는 판단이 쓰면 네. 고압산소 치료기에 이제 들어갑니다. 오. 입장을 하게 되고 예. 고압산소 치료기라는 기계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입장을 하게 되면 들어가서 이제 압력이 올라가는 과정이 있어요. 네. 근데 고압산소 치료기에 압력이 올라가는 과정을 환자분들이 약간 불편해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비행기를 타거나 높은 산에 올라갈 때 귀가 불편한 경험 맞아요.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맞아요.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귀가 불편할 때? 그때 이제 보통 침을 삼키거나 그쵸, 맞아요. 네, 그런 조언들을 좀 받았었거든요. 침을 삼키거나 네. 혹은 코를 풀라고 하거나 혹은 하품을 하라는 얘기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건데 네네. 그걸 이퀄라이징이라고 해요. 그래서 귀에 고막에 압력을 맞춰주는 과정이거든요. 네. 밖에서 압력으로 눌러주기 때문에 그 고막의 바깥과 안의 압력을 맞춰주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만 잘 이제 해결을 하시면 그 압력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환자분이 불편함을 느끼시지는 네. 않아요. 그래서 그 압력이 올라가는 시간을 환자분이 잘 견뎌내시면 그 이후에는 압력이 올라갔기 때문에 계속 이제 산소가 나오는 거를 흡입만 하시면 돼요. 흡입한다는 거는 말 그대로 그냥 숨을 쉬시는 그냥 거예요. 숨을 쉬고 있으면 되는 그쵸? 거예요? 그래서 숨을 쉬는 과정이 치료 시간은 환자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진행이 됩니다. 그 시간 동안 환자분은 무얼 하실 것 같으세요? 1시간 이상이면 잠을 자야 되는. 맞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환자분들은 주무시기도 하고 혹은 이제 화면이 있어서 TV를 틀어드리기도 하거든요. 뭐 TV를 보시기도 하고 환자분에 따라서 1인 챔버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뭐 영화를 보시기도 하고 뭐 넷플릭스를 보시는 그래요? 분들도 있고 네. 환자분들마다 다르세요. 그래서 뭐 TV를 보시거나 뭐 피곤하신 분들은 뭐 주무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1시간이나 2시간 치료 시간 동안 치료를 받으시고 그 이후에 압력이 올라갔기 때문에 압력을 다시 낮춰줍니다. 그 감압하는 과정이 있어요. 예. 우리 비행기가 올라가면 다시 비행기에서 내려와야죠. 그렇죠. 그래서 감압하는 동안 다시 또 귀가 좀 불편하실 수 있어요. 네. 또 똑같이 침을 삼키고 하품을 하는 과정이 지나면 치료는 끝나요. 네. 상당히 단순해요. 그러네요. 그래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등산을 하고 내려오는 과정, 비행기를 타고 내려오는 과정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또 치료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고압 산소 치료를 통해서 우리 몸에 부족한 산소를 공급해 주는 거잖아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산소 치료를 하는 거는 다양한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요. 고압산소 치료의 효과는 크게 3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시간이나 2시간 이 치료를 받는 동안 나타나는 효과가 있을 수가 있고요. 네. 고압산소를 치료를 받고 그 밖에 나와서 나타나는 효과가 또 있어요. 그리고 고압산소 치료는 한 번만 받는 게 아니고 여러 번 횟수를 받기 때문에 네. 그 치료가 누적되면서 나타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로 효과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 압력이 높은 환경에서 100% 산소로 호흡을 할 때 나타나는 효과는 무엇이 있냐면 네. 우리가 그 상황에서 나타나는 효과는 우리가 산소가 잘 안 가는 환경에 산소를 많이 넣어주기 때문에 예, 예. 우리가 산소 공급이 안 되는 곳에 산소를 많이 넣어주는 효과가 있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산소 공급이 안 되는 곳이라고 말을 하면 우리가 뭐 혈액 공급이 안 되는 곳이 있겠죠. 네. 혹은 뭐 많이 부어 있어서 그곳에 뭐 부종이 심한 곳이라거나 염증이 심한 곳이라거나 그런 곳에 있어서 붓기를 빼줄 수가 있고 그리고 염증을 잡을 수가 있고 그리고 감염을 해결해 줄 수가 있고 그런 여러 가지 해결 효과가 그 산소 치료를 받는 동안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런 효과가 첫 번째 효과고요. 네. 두 번째 효과는 우리가 산소가 많은 곳에 있다가 밖으로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 몸은 어떻게 느끼냐면은 산소가 부족하다고 느껴요. 그렇겠네요. 나는 저산소증 상태인데? 라고 몸이 느껴요. 그러면 몸이 이상해지는 게 아니고 난 저산소증이니까 일을 해야 돼 라고 느껴요. 그러면서 내 네. 몸은 어떤 일을 하냐면 피를 빨리 만들어내려고 일을 하고요. 그리고 면역 반응을 빨리 일으켜서 몸이 튼튼해지려고 하는 면역세포를 만들어내는 이런 다양한 반응들을 또 일으킵니다. 결국 산소 치료를 하게 되면 네. 산소통 안에 있든 밖에 나오든 몸은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런 반응이 있게 되고 세 번째 반응은 이게 네. 누적되면서 나타나는 반응인데요. 시너지 반응, 우리 최근에 젊은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영노화 같은 일이 그렇죠. 일어납니다. 그래요? 네. 오. 그래서 노화세포가 30% 줄었다는 이스라엘 연구 논문이 나올 정도로 네. 그래서 요즘은 항노화가 아니라 영노화라는 영노화로 가는군요. 그쵸, 예. 아. 그런 효과까지 그래서 세 가지로 효과를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효과가 많은데 네. 화상을 입은 경우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씀해 네네. 주셨는데 고압 산소 치료가 어떻게 이용이 되는 거예요? 화상은 다양하게 이용이 될 수가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치료는 똑같아요. 치료 자체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행기 이륙해서 착륙하는 것처럼 똑같이 이제 통에 들어가서 치료를 받고 나오는 과정은 똑같은데 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게 뜨거운 물에 데는 화상을 그렇죠, 보통 그렇죠. 많이 생각을 네. 하죠. 그런 화상이 있고 혹은 흡입 화상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나눠서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접촉 화상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뜨거운 물에 데는 화상 같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정말 이제 부종이 생기고 거기가 피부가 벗겨지거나 이런 부분들이 빨리 재생을 해야 되는 그런 화상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 부분이 감염이 생기지 않게 돕는 것들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이게 피부 이식이 필요한 경우에 피부 이식까지 안 가고 빨리 회복이 되는 걸 돕는 것들 그리고 혹은 피부 이식이 필요한 경우에 빨리 생착이 돼서 네. 빨리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부분에서 고압산소 치료가 도움이 되고요. 그 외에 흡입 화상이라는 건 뭐냐면 정말 화재 현장에서 입는 화상 같은 것들인데요. 네. 소방관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입을 수가 있죠. 예. 최근에 안 그래도 화재가 많아서 소방관 맞아요. 분들이 많이 힘드실 네.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오시는 경우는 겉으로는 별로 화상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 대신 이제 뜨거운 화기를 들이마시면서 생기는 화상인데 네. 그런 경우는 폐에 화상을 입으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생기는 경우는 폐렴, 그리고 예. 이제 기관지가 화상을 입으면서 이제 숨을 못 쉬고 기관지가 이제 부종이 생기면서 목소리가 안 나오고 이런 네.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고압산소 치료를 받게 되면 폐렴으로 진행하는 거를 막거나 그리고 뭐 목소리가 나오는 걸 이제 도와준다거나 그리고 숨 쉬는 걸 호전시킨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실제로 제가 화상 환자들을 치료를 해봤을 때 네. 그런 부분들이 회복이 빨랐고 그리고 통증이 확실히 적었던 경험을 그래요? 봤습니다. 화상 치료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데 네. 암 환자의 치료에도 고압 산소 치료가 쓰인다고 또 맞아요. 들었어요. 네. 암 환자에서 우리가 보면 유일하게 암 환자들이 보험이 되는 경우가 있고 네. 보험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암 환자에서 보험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암 환자마다 다르겠지만 방사선 치료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네. 방사선 치료를 한 환자의 경우에 네. 방사선으로 인해서
손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방사선 치료를 했는데 그로 인해서 그 부분이 뼈가 괴사가 됐다거나 네. 조직이 손상이 됐다거나 예를 들면 뭐 얼굴 쪽에 방사선 치료를 했는데 턱뼈가 괴사가 됐어요.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고 예. 혹은 뭐 자궁 쪽에 방사선 치료를 했는데 그로 인해서 방사선으로 방광염이 와서 자꾸 피가 나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고압산소 치료를 받으면 드라마틱하게 좋아져요. 아, 그런 그래요? 부분들이. 예, 그래서 출혈이 멈추고 뭐 골 괴사가 일어난 부분들이 빨리 회복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보험이 될 정도로 이제 국가에서 인정을 해주는 거죠. 네. 그 정도로 암 환자들에게 방사선 치료 후에는 도움이 되고요. 요즘 사실 해외에서 그 부분보다 더 도움이 된다고 핫한 부분은 뭐냐면 네. 프리 컨디셔닝이라는 부분인데요. 프리컨디션이요? 네, 그 부분은 뭐냐면 암 환자가 치료를 하기 위해서 치료 전에 더 전처치를 해주는 부분을 말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암 환자가 뭐 항암 치료를 한다거나 방사선 치료를 하기 전에 더 이 치료가 더 적합해지도록 환자의 컨디션을 만들어주는 걸 말을 합니다. 네. 예를 들면 뭐 항암 치료하기 전에 그 암세포 혹은 암세포 주변에 있는 조직들을 고압산소 치료를 통해서 네. 암세포와 그 주변 조직을 건드려주는 거죠. 그래서 항암 치료 약물이 더 잘 작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고압산소 치료를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게 고압산소 치료 프리 컨디셔닝인데 해외에서는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 요즘 더 많이 그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게 추세입니다. 이 뭐 화상, 암 이런 질환 말고도 이 밖의 질환에도 고압 산소 치료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있나요? 그럼요. 요즘 그 손흥민이 고압산소 치료한다는 얘기가 기사에 여러 번 떴었는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처음 들으셨어요? 네. 베컴 그리고 손흥민 그래요? 이런 스포츠 스타가 고압산소 치료를 받는다는 기사들을 이제 종종 보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네네. 이런 스포츠 스타들이 경기 전에 혹은 경기 중에 고압산소 치료를 받는다는 기사들이 떴습니다. 어떤 데 도움이 되는 심지어 걸까요? 네. 집에 두고 쓴다는 얘기들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 그 스포츠 손상, 경기 중에 그 근육이 손상이 되거나 네. 혹은 뭐 물리적으로 통증이 있거나 이제 그런 경우에 고압산소 치료를 받으면 그 근육 손상이 빨리 회복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기 때문이고요. 그런 스포츠 손상을 회복하는데 많이 연구들이 되고 있어서 그런 스포츠 선수들이 운동선수들이 고압산소 치료기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또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뭐 뇌졸중 환자라거나 네. 혹은 심근경색을 앓았던 환자들이 이 환자들은 이미 조직이 괴사가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경색이 그렇죠. 있었던 부분이라서 손상이 있었던 부분이라서 그 부분들이 다시 재생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재생을 위해서 치료를 한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 데도 도움이 되는 네. 거예요. 그리고 여러 헐리우드 스타들이 예. 미용을 위해서도 많이 그래요? 사용을 하고 있고 오. 심지어 집에 두고 쓰고 있다는 집에 두고. 네, 그런 기사들도 오. 많이 있습니다. 이게 집에 두고 쓰기에는 사실 이게 전문적인 장비와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뭔가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쵸. 실제로 어느 정도인가요? 뭐. 그래서 헐리우드 스타들이 쓰겠죠? 저희가 두고 쓰기에는 사실 쉽지는 않을 거고요. 네. 네. 뭐 그러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질환들도 좀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아요. 네. 건강보험 기준으로 나와 있는 것이 16개 질환이 우리나라에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급성기 질환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있고 급성기 질환이 아닌 만성 질환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일산화탄소 중독이라거나 네. 혹은 뭐 시아나 뭐 중독 같은 이제 약물 중독의 일종인데요. 그런 것들이 있고 잠수병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 아까 말씀드렸던 돌발성 난청 그런 예. 것들도 이제 치료의 일환이 될 수 있죠. 네, 이 고압 산소 치료 효과만큼 또 걱정되는 게 부작용일 텐데 부작용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산소를 많이 준다고 하는데 부작용이 그렇게 많을 거라고 생각은 많이 안 되시죠? 네, 뭐 그럴 것 같진 않아요. 네, 특별히. 맞아요. 네. 그래서 산소 자체로 부작용이 그렇게 많은 치료는 아닙니다. 근데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비행기를 타다 보면 엄청 많이 우는 아이들이 있어요. 귀가 아파서 우는 아이들이. 실제로 그렇습니다. 귀가 그래요? 아픈 게 제일 큰 부작용 중 하나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귀가 아파서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환자분들이 종종 있을 정도로 네. 귀 아픈 걸 제일 불편해라 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그 외에 부작용이라고 말하면 못 참는 분들 있죠. 폐소공포증. 아, 예, 그래서 맞아요. 내가 갇히는 걸 너무너무 싫어해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폐소공포증을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고 진짜 드물게 산소 독성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뭐든 과요불급이라고. 네. 근데 저도 아직까지 본 적은 없고요. 진짜 극히 드물게 산소 독성이 나타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거는 이제 산소 치료 도중에 이제 산소를 중단하면 다 멈추기 때문에 이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보통 이제 전문가가 다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고압 산소 치료를 마치고 난 다음에 주의해야 할 점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모든 환자분들께 말씀드리는데 네. 담배는 태우지 마시라고. 담배요. 그거는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흡연, 네. 우리가 산소 치료를 하는 이유 자체가 산소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산소 치료를 이제 권고를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담배를 태우게 되면 산소 공급을 막는 그러네요. 이제 하나의 원인이에요. 그래서 담배는 태우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근데도 불구하고 제 말 안 들으시는 분들 참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 하나는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치료 후에 금연을 꼭 네.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고압산소 치료는 여러 가지 질환과 만성 상처에 도움이 되는 매우 좋은 치료입니다. 그렇지만 물론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치료 전에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고 충분한 상의 후에 치료를 시작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고압산소 치료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기대와 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혈관외과 전문의 김미진 원장과 함께 고압 산소 치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몸의 70%를 구성하고 있는 물은 인간의 생존과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하루 수분 섭취량은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로 평소 물의 섭취에 대한 중요성은 많이 알려져 있죠. 그렇다면 올바른 물 섭취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너무 차가운 물은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미지근한 물을 식사 30분 전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기상 후 바로 마시는 물 한 잔은 우리 몸의 대사작용을 활발하게 해주고 노폐물 배출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 물 대신 커피와 녹차 같은 카페인 음료 자주 마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카페인 음료는 오히려 우리 몸속에 수분을 배출시키기 때문에 적당히 섭취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이 밖에 건강과 관련해서 궁금증이 있다면 전주 MBC 홈페이지에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닥터 MBC가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